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선 후보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장동혁 후보에 이어서 김문수 후보 제 옆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문수 후보에게는 이거 여쭤볼게요. 아까 장동혁 후보한테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시는 것은 용광로처럼 다 안고 포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씀이죠.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다 포용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냐? 용광로에 넣는다고 다 하나로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건 리더십의 차이인데요. 네. 김문수 리더십은 서로 다른 부분을 다 하나로 단결케 하고 예. 또 다른 부분이 하나로 돼서 더 높은 수준의 힘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결, 투쟁, 승리, 네. 이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은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왜냐하면 글쎄요, 이제 여러 개 알아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능할까요? 그것이 가능한 것이 김문수 리더십이다. 예. 예를 들면은 장동혁 후보가 못한다고 하는 것인데 네. 김문수는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못한다는 것인데 김문수는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김문수 리더십인데 어떻게 가능하냐. 네. 그것은 많은 역경을 거치면서 제 자신이 좌우 그리고 각종 학생운동, 노동운동, 각종 운동권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또 국회의원부터 도지사, 장관 온갖 부분을 겪어보고 네. 그런 어떤 풍부한 인생의 경험과 역사적인 통찰 속에서 예. 이런 용광로 리더십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이 통합하지 않으면 예. 앞으로 국가도 미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직접 만나셨고 그다음에 조경태 후보와는 또 전화 통화도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나눴고 또 그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우선에 경선 과정이 이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경선 과정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저희는 결선에 진출했지만 못하신 분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위로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예. 그리고 위로 속에서 또 공감하고 또 안철수 후보하고는 식사를 같이 했는데 식사하면서 또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가 봐서는 가장 중요한 그 용광로 리더십의 1번이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런 생각을 또 제가 당대표가 되면 잘 반영을 해서 예. 함께 우리가 좋은 국민의힘 만들고 좋은 대한민국 만드는데 정치의 품격을 하나 높여보자. 네. 이런 아주 긍정적인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의견이 투합했습니다. 예, 그 의견 투합은 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지지를 넘어서서 예. 하나가 되는 그야말로 용광로 융합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인터뷰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력이 짧다는 얘기를 김문수 후보도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본인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비판하기를 김문수 후보가 현역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현역이 아닌 거는 당대표 됐을 때 혹시 좀 어렵지 않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현역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107명이 있는데 네. 소수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수당이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필리버스터를 해도 노란봉투법 통과되고 또 각종 상법 개정안, 세법 다 개정이 돼서 지금 국민이 정말 어려운 파탄에 빠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원내 투쟁만으로는 안 되고요. 이것이 장외, 바로 장외 투쟁과 나아가서는 필요하다면 국제적인 연대, 특히 인권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에 의해 가지고 수보공교회도 압수수색, 또 김장한 목사님 계시는 극동방송도 압수수색이 역사상 처음입니다. 예. 유신 50 때도 없던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특검에 의한 인권 침해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 단순히 국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많은 인권단체들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 그리고 국제적인 인권기구하고도 협력을 해서 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인권이 꼽히는 그런 예. 국가로 다시 복원을 시키게 됩니다. 지금은 이거 인권이 너무 많이 탄압이 되고 언론 자유도 지금 위기가 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려면은 정말 올바른 그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전체적인 리더십이 필요하지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만 한다고 해서 그게 보장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당대표면 내가 당대표되면 상대 후보인 장동혁 후보다
나의 장점은 뭐고 장동혁 후보의 단점은 뭐다.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그 제일 중요한 점이 이제 이 경험, 또 원숙함, 그리고 저는 온갖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 정청래 당 대표나 네. 또 김민석 총리나 다 제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 저는 민주당의 어떤 과격한 그런 주장이나 이런 것이든지 투쟁 방법이나 네. 또 그들의 생각이 뭔지 지향하는 게 뭔지 그들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닙니까? 상대를 너무나 잘 아는 이 김문수가 나서서 이 위기에 당을 단합시키고 네. 이재명의 아주 흉악한 독재를 네. 대처해야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지키고 경제도 지키고 한미동맹도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죠.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결선 투표에 적극 투표해달라면서 최악은 피해야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를 김문수 후보의 지지로 보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동훈 전 대표와 전환기 씨와 비교했을 때 어떤 생각들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제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암 수술하듯이 도려내자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갈 데가 어디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분들이 뭐 특별한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갈 데라고는 남은 곳이 저한테 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장동혁 후보가 스스로 만든 자기 스스로가 자승자박을 한 이런 경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동훈 대표와 전환길 씨를 놓고 봤을 때 누굴 공천 주면 한동훈 전 대표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역할은 만약에 당 대표가 되시면 어떤 역할이 되는 겁니까? 한동훈 전 대표만 공천 대상이 아니고 전환길 선생도 상당한 일타 강사 뭐 인기도 있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런 분들도 또 용도가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는 4,100명 이상을 우리가 공천해야 됩니다. 공직에. 예. 그러면 쓸 데가 너무너무 많아. 그러다가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우리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앵커님 같은 분도 우리가 영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 쫓아내는 지금 겨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쭉 말씀하신 뭐 용광로처럼 모으고 또 각 분야에 있는 뛰어난 사람들한테 공천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지를 분 분들도 있지만 세력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가 훨씬 새롭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예. 많은 것을 겪었고 지금 국민의힘에 저보다 더 새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네. 여러 측면에서 제가 하는 리더십은 과거에 제가 모든 국회의원 할 때나 그 뒤에 도지사를 할 때나 장관을 할 때나 제가 가는 곳마다 혁신이 일어나고 예. 제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바람이 일어납니다. 저는 결코 낡은 사고를 가지거나 낡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윤호개인다 하면서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우려를 표하고 뭐 이런다고 해요. 그런데 김문수 당대표가 되신다면 여당, 거대 여당, 특히 정청래 대표를 어떻게 접근해서 만나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에 요구하는 게 딴 거 없고요. 네. 우리 당을 우선에 해체시키겠다는 이건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야당을 제1야당을 해체해서 그러면 일당 독재 되지 않습니까? 북한의 조선노동당처럼 일당 독재가 돼버리는데 예. 그 일당 독재는 민주당 자신들에게도 그건 좋지 않고요. 국민에게 예. 절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점이 지금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노란봉투법이다 각종 세법 같은 거 이런 고쳐가지고 예. 지금 기업이 도저히 국내에 견딜 수 없도록 해서 다 나가게 하고 또 젊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없는 이 절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거 예.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한미 관계도 지금 전부 반미주의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반미주의자, 또 김민석 우리 총리도 반미주의자, 정청래 우리 대표도 완전히 반미 극자 테러리스트 경력을 가진 분 아닙니까? 이런 분들 가지고 어떻게 미국이 우리나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점은 하지 말자. 절대 반미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북한 눈치 보는 친북하지 말고 반기업하지 말자. 예.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 누가 되든지 결론적인 초강경 반탄파가 되는 게 아니냐, 국민의힘이 이렇게 국민의힘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정청래 대표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우리 국민의힘은요. 양떼같이 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강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 저도 그렇게 강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네. 불의를 본다면 우리는 절대 이 불의에는 타협하지 않고 네.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불의와는 맞서 싸운다. 나라를 위한 애국과 국민을 예. 위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지. 뭐 우리가 뭐 원래 사나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나운 거는 오히려 늑대 같은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과격한 사람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과격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당대표가 되시면 첫 번째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당내 단합하고 가장 네. 중요한 것은 무슨 내년 지방선거에 이기는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지금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방선거 기획단이나 다 해가지고 한참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내놓고 네. 또 인재도 영입하고 지금 있는 분들에 대한 평가도 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4,100명의 우리 공천을 하고 또 인재를 국민 앞에 내보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급한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시간이 10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질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국민도 있고요, 당원도 있습니다. 마지막 할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이재명 정권이 집권하고 석 달도 안 됐는데 네.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입법, 행정, 사법이 다 지금 엉망진창이 돼 있고요. 또 지금 언론, 방송법을 통해 가지고 방송의 자유, 언론의 기본 자유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노총 또 노총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 노동부도 지금 장관 또 민주노총 위원장 시켜가지고 지금 보십시오. 노란봉투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지금 뭐 사고 나면 다 문 닫게 한다는데 네. 그 문 다 닫으면 그럼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취업을 합니까? 네. 이런 완전히 무너지는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까지 해체하면은 이 나라는 암흑천지가 되는데 저는 국민의힘의 500만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러 온 특검에 맞서서 지금 11박 12일째 예. 농성을 하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절대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